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엄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500년째 15이라는 김혜정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을 알지 못했었는데 밀리의 서재에서 아이들과 읽을 책을 고르다가 청소년 소설에서 찾게 되었고요. 꽤 인기가 많은 책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500년 동안 15이라는 제목에서 호기심이 일어났고 아이들도 궁금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현재 10살, 7살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요. 그 아이들과 현재 1권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현재 4권, 마지막 권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 500년째 15이라는 작가의 이 이야기 세계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서 사실 10살 아이는 잘 따라갈 수 있지만 7살 아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조금 지나가니까 그 둘째 아이도 아주 재미있게 이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고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매일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잘 만들어진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고 있고요. 그 책을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1 숨겨진 신화. 하늘의 신 환희는 자신의 아들 환웅을 인간 세계로 내려보내 다스리게 했다. 이때 환웅은 무리 3,000명과 함께 구름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을 이끌고 내려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터를 잡았다. 환웅은 절친한 세 친구 곰과 범, 여우에게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3-7일 동안 먹고 지내면 인간으로 변하게 해준다고 했다. 곰과 범은 동굴로 들어갔지만 여우는 싫다고 거절했다. 프롤로그 2 89번째 이름. 가을은 봄과 여름과 함께 새로 다닐 학교에 전학 수속을 마치고 교문을 나섰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학교, 비슷비슷한 아이들, 비슷비슷한 삶. 이곳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 심드렁한 가을과 달리 봄과 여름은 교복이 마음에 든다느니 담임선생님이 깐깐할 것 같다느니 하며 학교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다. 남녀공학으로 오길 잘한 것 같아. 그것 봐, 내 말 듣길 잘했지? 양기와 음기가 적절하게 섞여야 한다니까? 근데 공부 어렵지 않을까? 괜찮아, 눈치껏 하면 돼. 가을은 고개를 돌려 봄과 여름을 보았다. 뭐가 저리 신날까? 가을은 쯧쯧하고 혀를 차며 다시 앞을 봤다. 저기 그 순간 누군가 가을을 불러 세웠다. 갈색 정장을 입은 할머니다. 선화? 김선화? 가을은 대답 대신 얼굴을 찌푸렸다.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어요. 내 친구랑 너무 닮아서. 할머니는 날씨가 쌀쌀한데도 손으로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았다.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긴 뒤 가을이 걸어왔던 길로 걸어갔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중얼거리며. 누구야? 봄과 여름이 가을 양옆에 서서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가을은 응이라고도 아니라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봄과 여름은 저들끼리 질문하고 대답을 했다. 너 보고 선화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내가 들었어. 그건 또 언제적 이름이야? 한 40-50년쯤 되었지? 가을은 떠드는 봄과 여름을 길에 둔 채 계속 걸었다. 김선화라 89번째 이름이었던가?
그래, 초진읍에 살 때였지. 조금 전 말을 걸었던 할머니의 40~50년 전 모습이 떠올랐다. 단발머리의 중학생이었는데 이젠 염색을 해도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할머니가 되었구나. 작은 두 손으로 찰 옥수수가 가득 든 바가지를 들고 와 뜨겁다며 호호 불며 건네주었지. 그 옥수수 참 달았는데. 얼른 가, 나 당 떨어졌어. 양갱 또 안 가져왔어? 여름이 묻자 봄이 주머니를 뒤지며 대답했다. 깜빡했나봐. 저기 편의점 있다. 들어가자. 여름이 가을의 팔을 잡아당겼다. 과거를 헤매던 가을은 다시 지금으로 돌아왔다. 옛날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지. 그걸 해서 뭐하나. 부질없다. 그런 거. 가을은 봄과 여름을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전학생들. 수석중학교 2학년 2반은 전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에 떠들썩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인데다 새쌍둥이라니. 교무실에서 소식을 가져온 진아 주위로 아이들이 모여 앉았다. 진짜 새쌍둥이야? 그렇대. 슬로바키아에서 왔다더라. 슬로바키아? 거긴 어디야? 몰라 나도. 그럼 슬로바키아 사람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셋이 똑같이 생겼어? 나도 얼굴은 못 봤어. 똑같이 생기면 진짜 재밌겠다. 막 우리한테 누가 누구냐고 맞춰보라 하는 거지. 틀리면 아이스크림 사고? 크크, 그래. 새쌍둥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할 즈음 조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드르륵 앞문이 열렸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몰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담임이다. 담임이 들어온 뒤에도 문은 닫히지 않았고 그 뒤를 이어 3명의 아이가 따라 들어왔다. 안 닮았네. 닮았네. 어디가? 하며 아이들이 말을 주고받았다. 세 아이는 모두 긴 생머리였고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는데 생김새가 비슷하다기보다는 인상이 비슷했다. 너희들 벌써 다 들었구나? 담임은 아이들의 반응을 눈치채고는 바로 전학생을 소개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라. 담임 바로 옆에 서 있는 아이가 먼저 한 발 걸어 나왔다. 안녕, 난 이봄이야. 셋 중에 제일 큰 언니야. 봄이 손을 흔들어 인사했고 담임이 박수치는 신용을 하자 아이들 몇 명이 따라 박수를 쳤다. 두 번째로 봄이 옆에 선 여름이 나섰다. 나는 이여름, 둘째야. 마지막으로 여름이 옆에 서 있던 가을이 인사할 차례였다. 그럼 넌 이가을이겠네? 교탁 앞자리에 앉은 아이가 말했다. 맞아, 난 이가을. 그러자 아이들은 우와, 대박, 진짜네, 겨울이 넘나? 라고 말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었다. 봄과 여름은 이 상황이 낯선지 서로의 얼굴과 반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을은 너무나 뻔한 반응에 한숨이 나오는 걸 꼭 참았다. 그만. 담임이 교탁을 3번 내려친 뒤에야 아이들은 웃음을 그쳤다. 낯선 게 많을 테니까 잘해줘라, 알았지? 담임은 2분단 맨 뒷자리를 가리켰다. 빈 책상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봄이랑 여름인 저기 앉고 보자. 가을이는. 담임은 목을 길게 빼고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래, 저기 신우 옆자리가 비었네. 담임이 1분단 중간 자리를 가리켰다. 창가에 남자아이가 혼자 앉았다. 가을은 담임이 알려준 자리로 가서 책가방을 책상 고리에 걸었다. 신우는 옆에 누가 앉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은 채 계속 창밖만 바라봤다. 가을은 고개를 돌려 슬쩍 신우를 봤다. 작은 얼굴에 가지런하면서도 짙은 눈썹, 큰 눈과 긴 목이 사슴을 떠오르게 했다.
담임은 곧 중간고사가 시작되니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와 함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역시나 담임 말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은 반도되지 않았다. 가을은 눈동자만 굴려 교실 아이들을 쭉 살폈다. 10초 만에 스캔 완료다. 조회를 마치고 담임이 교실을 나갔고 봄과 여름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물어볼지 뻔하다. 새쌍둥이도 신기한데 슬로바키아라니. 가을은 일부러 봄과 여름 자리로 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대화가 다 들렸다. 봄과 여름이 말할 때마다 대박, 우와 하고 아이들이 놀라거나 감탄했다. 슬로바키아나 새쌍둥이가 아니어도 아이들은 저랬을 거다.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반응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언제 온 거야? 거기에서 얼마나 살았어?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 슬로바키아 말도 할 줄 알겠네? 아이들의 질문에 봄과 여름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우리 셋은 사업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났어. 한국에 온 지는 이제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봄과 여름은 오랜만에 만나는 15 아이들이 신기하겠지. 하지만 가을은 아니다. 정말이지. 지겨워. 이 말을 한 건 가을이 아니었다. 신우였다. 가을이 속으로 생각한 걸 창밖을 보던 신우가 대신 말했다. 그 말을 하는 신우는 곧바로 책상에 엎드렸다. 가을은 자신이 할 말과 행동을 신우에게 빼앗긴 기분이었다. 이가을 이리 와봐. 2교시 영어 시간이 끝나자마자 여름이 불렀다. 왜? 이거 알지? 여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다. 조금 전 영어 시간에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글짓기를 했다. 대부분 아이들이 수업이 끝날 때쯤에 제출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마무리를 못했다. 영어는 담임 과목이다. 담임은 다 쓰지 못한 아이들은 점심시간까지 교무실로 가져오라고 했다. 여름이 내민 종이는 봄이 것까지 포함해 2장이다.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과제에 익숙하지 않은 봄과 여름 것도 가을이 해야 한다. 으휴, 귀찮아. 가을은 종이를 획 낚아챘다. 눈! 여름이 눈에 힘을 풀라며 지적했고 가을은 알았다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쉬는 시간 봄과 여름이 아이들과 떠들고 노는 사이 가을은 둘의 과제를 했다. 연필을 너무 세게 잡았나? 가을은 오른손 중지가 아파 잠시 연필을 내려놓은 뒤 왼손으로 중지를 주물렀다. 신우는 또 창밖만 보고 있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신우가 하는 행동은 딱 2가지다. 엎드려 있거나 창밖 바라보기. 왜 저렇게 지긋지긋해 보이지? 설마 너도? 신우가 고개를 돌렸고 가을과 눈이 마주쳤다. 가을은 얼른 고개를 숙였다. 괜히 피했나? 마치 가을이 신우를 훔쳐보다가 들킨 것처럼 되어버렸다. 널 보고 있던 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게 더 이상하다. 가을이 고민하는 사이 신우는 다시 책상 위로 엎드렸고 가을은 여름의 글짓기 과제를 마저 했다. 집에 오자마자 봄과 여름이 소파에 눕듯이 앉았다. 아휴, 피곤해. 도저히 못 해먹겠네. 오늘도 둘은 힘들다며 난리다. 가을아, 양갱. 봄이 가을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을은 주방으로 들어가 간식 상자를 열어 양갱을 꺼냈다. 자, 여기. 봄이 고개를 저었다. 뜯어줘야지. 아, 진짜. 가을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양갱 포장지를 뜯어 다시 봄에게 건넸다. 봄이 양갱을 한 입 가득 깨물어 입안에서 녹여 먹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는 거야? 가을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은 봄과 여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안 피곤하겠냐? 지겨워, 그 나이 타령. 가을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둔갑술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1단계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여름이 끙 앓는 소리를 냈다. 1단계 둔갑술은 자신의 과거나 미래로 변하기, 2단계 둔갑술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3단계 둔갑술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초월적 존재로 변하기인데 가을내는 2단계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는 본여우들만 할 수 있다. 그럼 그만 원래대로 돌아와. 가을이 소리치자 그제야 봄과 여름은 아 맞다 그러네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났다. 둘은 제자리에서 뱅그르르 한 바퀴를 돌았다. 가을 앞에는 봄과 여름이 아닌 할머니와 엄마가 서 있다. 그래도 15이 좋긴 해. 탄력 없는 거 봐. 엄마가 양손바닥으로 볼을 문지르며 말했다. 예,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 할머니가 엄마에게 한 소리 했고 엄마는 그렇긴 해 라며 해맑게 웃었다. 넌 좋겠다. 영원히 15이라서 저 피부 좋은 거 봐. 할머니 말에 가을은 좋긴 개뿔이라고 말했다. 물론 속으로. 근데 네 짝은 왜 그러냐? 걔 완전 아싸라던데. 할머니가 신우를 두고 말했다. 신우는 가을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영혼을 집에 두고 온 것처럼 몸만 흐느적 움직였다. 아싸? 할머니가 그런 말도 알아? 가을이 웃으며 물었고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또 학습 속도가 빠르잖니? 몰라 나도 걔가 왜 그런지. 나 들어간다. 가을은 할머니와 엄마를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주먹으로 양 어깨를 두드렸다. 피곤한 건 할머니와 엄마뿐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둘을 돕느라 가을도 힘들다. 할머니는 자꾸 나이를 말하는데 15세와 55세는 나이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 있으나 515세와 555세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을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살 만큼 살았다. 하지만 한 번 손녀는 영원한 손녀, 한 번 딸은 영원한 딸이기에 어쩔 수 없다. 문제는 50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다. 네, 현재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는 미리 보기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